ABC에 대해서 a제곱 bc가 0보다 크고요. 그랬을 때 요 1차 함수의 그래프가 반드시 지나는 4분면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a제곱 곱하기 bc가 0보다 크다고 했죠? 근데 a제곱은 0이 아닌 이상 항상 0보다 커요. 그러니까 bc가 0보다 커야 됩니다. bc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b하고 c의 부호가 서로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표를 그려서 부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a는 양수일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b하고 c는 둘 다 부호가 똑같기 때문에 둘 다 음수이거나 둘 다 양수일 수 있습니다. 또 a가 음수일 때 둘 다 음수이거나 둘 다 양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총 4가지 상황을 검토해 보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요 기울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기울기의 부호를 알 수 있는 식이고, 그 다음에 a분의 c, 얘가 좀 y 절편이 되겠죠? 기울기하고 y 절편의 부호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가 있죠. 첫 번째는 a가 양수이고 b가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a, b가 부호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a분의 b가 음수예요. 이게 음수인데 앞에 음수가 붙어 있으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a분의 c는 지금 a하고 c하고 부호가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나누면 음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모두 다 양수일 텐데, 모두 다 양수일 경우에는요, 요 마이너스 a분의 b는 음수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둘 다 부호가 같기 때문에 양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셋 다 음수일 때 볼게요. 셋 다 음수일 때는 a분의 b가 양수가 되죠. 그죠? 거기 앞에 음수가 있으니까 전체적 부호가 음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a하고 c가 둘 다 음수이니까는 부호가 같아서 양수가 됩니다. 자, 네 번째는 a하고 b가 서로 부호가 다르죠? 부호가 다르니까 여기 이렇게 된 부분, 요 나눗셈 부분은 음수가 되고 앞에 음수까지 있어서 전체적으로 양수가 되고요. 또 여기서는 a하고 c의 부호가 다르죠? 다르니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기울기하고 y절편을 봤을 때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기울기가 양수일 때 y절편이 음수고 기울기가 음수일 때 y절편이 양수인 이 두 가지만을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요. 기울기가 양수고 y절편이 음수인 거 그려볼게요. 그러면 y절편이 음수고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것이 오른쪽 위로 이렇게 향하겠죠? 그럼 1,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을 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얘가 1,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이렇게 지나네요. 자, 이번에는 기울기가 음수고 y절편이 양수인 걸 볼게요. 자, y절편이 양수고요. 기울기가 음수니까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향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몇 사분면을 지나요? 그죠? 1, 4분면, 2, 4분면, 4, 4분면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얘가 1, 4분면, 2, 4분면, 4, 4분면을 지나죠. 그래서 반드시 지나는 부분은 바로 1, 4분면과 4, 4분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15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하고 밑에 있는 그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식하고 이제 짝을 지어주는 건데, 자, 기억하고 니은식을 보면은요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기울기하고 y절편 부호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바로 기울기, 그 다음에 y절편, 그 다음에 x절편 이렇게 세 가지를 알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 서로 이제 기울기하고 y절편 부호가 서로 반대인데 얘네 두 개의 그래프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울기가 A가 이제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죠. 그쵸? 근데 어쨌든 A, 얘가 y절편은 B가 되고요. x절편은, y를 0으로 놓고 그 등식이 성립하는 x를 이제 구하면 되는데, 0은 ax 플러스 b 이렇게 이 방정식을 풀면은 x 절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ax가 마이너스 b니까 x가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x 절편이죠.
또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a고 y절편이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x절편을 구해보면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b가 이번에 또 0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ax는 또 마이너스 b 이렇게 돼서 x가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그래서 x절편이 기억하고 니은이 동일하죠. 여기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두 그래프가 x절편이 같다라는 것은 x축에서 만난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x축에서 만나는 그래프를 보면은 이 m하고 n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x축인데 x축에서 만나고 있잖아요. 여기서 m과 n이 기억 아니면 니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x절편이 양수로 되어 있어요. x절편, x축과 만나는 점이 양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양수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a, b의 부호가 서로 달라야 돼요. 자, 여기서 그래프를 보면 L과 M은요, 기울기가 양수예요. 기울기가 양수. 그 말은 둘이 기울기가 똑같은 부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같은 부호를 갖는 것은 기역과 디귿이죠. 그죠? 그러니까 L과 M이 바로 기역, 디귿 중에 각각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y축에 가까워야 될까요? 그렇죠. 절대값이 큰 요 디귿에 해당되는 요 1차 함수 이것의 기울기가 y축에 더 가깝게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L로 하고 이 직선을 M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기울기가 음수인 n을 우리가 니은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5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2의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와 평행한다고 했어요. 지금 요 앞에 나와 있는 요 그래프는 지금 기울기를 모르는데 이 1차 함수랑 평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그죠? 기울기가 똑같아요. 이 식을 조금 y는 ax 플러스 b 이런 식의 꼴로 고쳐보겠습니다. 그러면 y는요. 얘가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x죠. 마이너스 3x 플러스 15 이렇게 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요 1차 함수의 기울기도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가 1,b하고 3,8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 우리가 구한 요 1차 함수에다가 1,b하고 10,8을 대입을 해서 미지수 b하고 c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b는 마이너스 3 플러스 2 해서 b가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자 그럼 10,8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은 마이너스 3c 플러스 2 해서요. 6이 마이너스 3c죠. 그래서 c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걸 구해야 되는 거죠.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마이너스 1, c가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0이 되겠습니다. 1158번 문제 풀어보죠. 오른쪽 그림은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일 때 점 D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살짝 확대를 하면은요. 지금 평행하기 때문에 요 직선, 요거를 이제 연장을 하게 되면 직선이 될 텐데 이 선분이 이렇게 평행해요. 평행하다는 거는 요 직선하고 이렇게 지나는 두 직선이 서로 기울기가 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울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x의 증분, y의 증분에 대한 비율을 구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걸 똑같이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을 찾아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보면 알겠지만 이 지금 요 위에 있는 요 삼각형하고 아래에 있는 삼각형이 어때요? 합동이죠. 그쵸? 왜냐하면은 요 변의 길이도 같고요. 그쵸? 요게 이제 x축 방향으로 이렇게 두 개가 평행한데 서로 평행하다 보니까 요런 각들도 다 같겠죠. 그죠? 그리고 90도도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합동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의 길이가 지금 2 커졌고 여기의 길이도 2 커졌죠.
그러면 이게 합동이니까 여기도 2가 커져야 되고 여기도 2가 커져야 돼요. 그래서 D의 좌표는 봐, 지금 여기가 지금 2니까 거기서 이제 2 더 가서 이 부분은 네, 4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부분도 2 더 가니까 네, 7이 되겠죠. 여기가. 그래서 좌표가 4,7이 되겠습니다. 자, 5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3 마이너스 a가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다고 해요. 자,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니까 a에 어떤 수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그 식은 p점을 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아무거나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뭐 1을 넣어볼까요? y는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2를 넣어볼까요? y는 2x 플러스 1 3을 넣어볼까요? 자, y는 3x 자, 이렇게 계속 넣을 수가 있어요. 뭐 0을 넣어도 되겠죠. 사실은 y는 3 이렇게요. 그러니까 얘네들 모두 다 지나는 점이 한 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직선이 한 군데에서 만나는 거는 이 두 개만 갖고도 구할 수가 있죠. 그죠? 직선이 만난다는 거는 얘네들 직선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 P점을 계속 이렇게 다 지난다는 거예요. 만나는 점이 이게 P점이라는 얘기죠. 얘도 직선이고 얘도 직선이고 얘도 직선이고 얘도 직선이잖아요. 그럼 이 점 어떻게 구하죠? 이 중에서 두 개 골라서 연립하면 돼요. 그럼 어떤 거 고를까요? 뭐 아무거나 골라도 돼요. 뭐 이런 거 골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y가 3이래잖아요. y가 3이면 x가 얼마예요? 1이죠. 그러니까 x가 1이고 y가 3인 점을 지나는 겁니다. 다 대입해보면 알겠지만 이 식에도 다 1,3을 지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P점이 바로 1,3이 돼요. 그리고 y는 3x-1라고 평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기울기는 네,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선은 y는 3x 플러스 b의 꼴인데 얘가 1,3을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b를 구하기 위해서 식에 대입을 해보죠. 그럼 3은 3 더하기 b 이렇게 돼요. 그럼 뭐가 돼요? b가 0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구하는 것은 y는 3x 하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 있죠? 여기 있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 그래프 중에서 이 그래프 중에 이런 문제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애가 있었던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116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상에 이렇게 직선의 그래프가 있을 때요. 대략 요 점하고 요 점을 이렇게 잡아 보겠습니다. 두 점을 잡아요. 그러면 여기에 x좌표를 a라고 그러고 여기에 x좌표를 b라고 이렇게 적어보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함수값은 이 함수가 이 직선의 함수가 fx라고 했을 때요. 이 함수값은 뭐라고 적으면 돼요? 그죠? fa라고 적는 겁니다. 이렇게 식이 나와 있지 않지만 함수를 이렇게 f 함수라고 정의되어 있을 때 a에 대한 함수값은 fa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호에 대한 약속이니까 여러분 그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b에 대한 함수값은 여기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fb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가 이 직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면 돼요? 맞아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럼 x의 증가량은 여기서 여기를 빼보면 나와요. 그리고 y의 증가량은 여기서 이거 빼면 되죠. fb-fa 이렇게요. 그러면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수천 번 얘기했죠. 그러면은 바로 b-a분의 fb-f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래프의 특징을 보면은요. 여기 b하고 여기 b예요. 그 각각 b에 대한 함수값이 바로 머리 위에 있어야 되고 또 a에 대한 함수값은 a 머리 위에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BA라고 적어놨는데
BA는 이 직선에 있는 아무 수나 다 집어넣어도 똑같이 성립을 해요. 이 위에 아무거나. 자, 여기 보죠. 여기 보면은 식이 여기 비슷하게 기울기를 표현하는 식하고 많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B 밑에 이게 B가 있어야 되고 EA 밑에 EA가 있어야 되는데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면 이건 기울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를 순서를 바꾸기 위해서 앞으로 마이너스를 빼겠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빼면은요 바로 B-A 아니나 EA 분의 FB 마이너스 FEA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이 바로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fx의 기울기. 이게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쵸? 근데 그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4예요. 근데 우리는 기울기를 알아야지 직선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기울기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를 빼고 이 동그라미 친 부분만이니까 4가 되겠죠. 자, 여기 2a라고 해서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차피 여기에 별이 있고 여기가 세모가 있으면 여기가 별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세모예요. 그러면 무조건 밑에가 별 빼기 세모가 되면 이게 바로 그냥 fx의 기울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양을 뭐 2a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여기가 2a면 여기 2a만 맞춰져 있으면 돼요. 숫자가 1하고 2만 있는 게 아니죠. 그쵸? 4하고 5도 있고 8하고 9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냥 이 숫자가 이 숫자고 이렇게 아래 위가 이렇게 순서가 잘 맞춰져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는 b의 함수값, 여기 위에는 요 2a에 대한 함수값만 적혀 있으면 그냥 f에 대한 기울기예요. 여기도 그렇죠? 별이 있으면 별의 함수값, 삼각형이 있으면 삼각형의 함수값이 이렇게 순서대로 차이가 이렇게 뺄셈으로 분자분모에 있으면 그냥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앞으로도 아주 자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4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거저주지 않았죠. 이거 부호를 이렇게 순서 바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문제를 낸 겁니다. 그럼 기울기가 4고 3,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y는 4x 플러스 b에서 3,2를 대입을 해서 요 b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1은 12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b가 얼마예요? 네, b는 마이너스 11이 돼요. 그래서 y는 4x 마이너스 11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f1을 구하라고 그랬죠? 자, fx라는 건 뭐예요? y를 말하는 거예요. ifx 이거요. 그게 4x 마이너스 1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x에다 1을 대입하는 거죠. f1이라는 것은 1에 대한 함수값이니까 4 마이너스 11 이렇게 적으면 그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7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1번 문제 풀어보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요 3,1하고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직선이 일차함수가 있대요. 이미 헷갈리니까 이걸 L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직선이 있는데 그것은 L의 그 X축과 만나면서 1, 마이너스 2를 지난대요. 이 직선은 선생님은 M이라고 이름을 지어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M을 구하는 거예요. M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점이 필요한데 한 점은 아는데 요 X축과 만나는 요 A점을 모르는 거죠. 그쵸? 그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L을 구해서 X축과 만나는 X절편을 찾으면은 A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얘는 Y는 AX 플러스 B라는 요런 형태일 텐데요. 먼저 기울기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는 이렇게 두 점을 연결해가지고 직각삼각형 만들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증분이 얼마냐면 5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증분은 2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5분의 2예요. 그래서 y는 5분의 2x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무거나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보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선이 요점을 지나니까. 그래서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5분의 4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5분의 4는 b가 되니까 b가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5분의 1. 결국에 그래서 L이라는 직선은 y는 5분의 2x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x절편을 찾아볼게요. x절편은 이제 얘가 0이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y가 0이 되는 걸. 그러면은 이게 0이 되는 거니까 5분의 2x 빼기 5분의 1이 0이 되려면 x는 2분의 1이어야 됩니다. 요 a라는 좌표가 바로 2분의 1, 0이 돼요. 우리는 이거하고 바로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을 구할 거거든요. 그럼 먼저 기울기를 구해보죠.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구해볼게요. 그래서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2 빼기 0 하니까 분모가 2분의 1의 마이너스 2예요. 자, 이런 거 번분수 잘 계산 못하는 친구들 있죠? 근데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게 나누기 2분의 1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1분의 2 해서 마이너스 4가 기울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번분수 계산할 때 a분의 b는 c분의 d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분자를 기준으로 봐야 돼요. 분자를 기준으로 해서 안에 것끼리 곱해버리면 분모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바깥을 곱하게 되면 얘가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게 어려우신 분은 이거를 나눗셈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역수를 취해서 계산을 하면 되죠. 그러면 기울기도 구했으니까 나머지 y절편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얘를 이제 b라고 놓고요. 여기 b라고 놓은 게 있으니까 이번에 선생님 k라고 놓을게요. 그래서 k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뭘 대입할까요? 뭐 이거 대입해도 되죠? 그러니까 2분의 1, 0을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은 2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k가 2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요 m의 직선이라는 것이 바로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6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0,3은 a, 마이너스 u, 2, b가 한 직선 위에 있답니다. 한 직선 위에요. 여기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거. 그리고 a가 양수라는 거, 이런 거. x축, y축에 둘러싸이는 도형의 넓이가 4래요. 그때 a,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먼저 여기 0,3이 있으니까 0,3쯤이 되는 점을 이렇게 긋고요. 이게 지금 직선이 이쪽 방향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이쪽 방향으로 나아갈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쵸? 근데 a가 양수인데 마이너스 6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a가 뭐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6 요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림 여기쯤 될 거예요. 근데 요런 것도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점을 좀 찍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면은 절대 이 점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요. 맞아요. 이쪽 방향일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음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대충 이렇게 기울기가 음수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표를 통해서 그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3이었어요. 그러면 x축, y축에 둘러싸이는 도형이라는 거는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고 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를 둘러싸이는 도형은 바로 이거예요. 삼각형. 이 삼각형 넓이가 4가 되려면은 여기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그죠? 3분의 8이어야 됩니다. 3분의 8. 그러니까 바로 이 얘하고 얘를 지나는 이런 직선이에요. 그죠? 그러면 직선을 구할까요? 그럼 먼저 기울기부터 구할까요? 자, 이 두 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우리가 기울기 알 수 있죠. 또 x절편, y절편을 알면은 기울기를 또 금방 구한다고 또 알고 있죠. x절편이 m이고 y절편이 n이라고 하면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붙여서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절편분의 y절편. 그러니까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x절편이 밑으로 오고 y절편이 위로 가면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앞에 붙여주면 되죠. x절편이 3분의 8, y절편이 3이 되는데 앞에 부호를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해야죠. 뭐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3분의 8만큼 증가하는 동안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3 이렇게 된 거죠. 3이 감소해서. 그래서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해도 같은 기울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걸 잘 기억하고 있으면 아주 편리하겠죠? 나중에는 이런 거 외우지 않아도 그래프만 봐도 기울기가 탁탁 보여요.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고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나누기 3분의 8 아니면은 얘를 위로 보낸다 생각하면 곱하기 하고 역수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9. 예, 번분수 계산은 자유롭게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귀찮게 할 겁니다.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8분의 9예요. 그러면 y절편은 3이니까 우리 어떻게 쓰면 돼요? y는 마이너스 8분의 9 x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일단 직선의 방정식은 이러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이 a, b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구한 식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구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은 얘네들 기울기를 이용해서 또 풀 수도 있고요. 선생님이 대입해서 풀게요. 자, 먼저 a, 마이너스 6을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8분의 9a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9가 마이너스 8분의 9a가 되려면 a가 네, 8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2, b도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b는 마이너스 여기 2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분의 9잖아요. 그죠? 3을 더하면 얘가 4분의 12니까 4분의 3이죠. 그래서 b는 4분의 3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a랑 b랑 곱하라고 그랬으니까 a 곱하기 b는 8 곱하기 4분의 3이 돼서 약분하면은 6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6이 되겠습니다. 1163번이에요. 또 뭘도 좀 잘못 보고 풀었다고 하네요. 그죠? 첫 번째 누가 잘못 보고 풀었나요? 민영이는 x의 개수, 그러니까 얘를 잘못 보고 푼 거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이 두 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됐대요. 거꾸로 말하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오면 그 기울기에 해당되는 요 A 부분은 잘못됐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수진이는 상수항을 잘못 봤죠? 상수항이라는 건 이걸 잘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했을 때 요 B에 해당되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럼 바로 된 것만 우리가 이제 골라서 숫자를 선택하면 되죠? 바르게 그려진 1차 함수를 구해서 한번 x절편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영이가 구한 일단 직선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0하고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보죠. 그러면은 기울기를 먼저 구해야 되니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기울기가 네,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b 구해야 되죠. 뭐 0, 마이너스 1,0을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그럼 0은 1 플러스 b 이렇게 돼요. 그래서 b가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래서 민영이가 구한 식은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민영이는 a를 잘못 본 거니까 b는 제대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영이의 b는 맞은 거죠.
자, 이번에 수진이 거 봅시다. 수진이는 0,1과 2,5를 지나는 직선이네요. 그러면은 민영이 수진이 거 아마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죠. 그러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해서 2분의 4니까 2네요. 그쵸? y는 2x 플러스 b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 y절편까지 구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b는 틀렸다고 했으니까 b를 잘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a는 2를 본 거죠. a는 제대로 된 거니까 요걸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바르게 그려진 1차 함수는 y는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x절편은 y를 0으로 놓고 등식이 성립하는 x값을 찾으면 되죠. 그럼 x가 얼마예요?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절편은 2분의 1이 답이 되겠죠. 116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1차 함수식을 구하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x절편과 y절편이 2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2배라는 거는 서로 부호는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y절편이 한 요만큼 된다고 하면 여기라고 치면요. 그죠? 여기라고 치면 x절편은 그거보다 2배 정도 더 멀리 있을 거예요. 이렇게. 둘 다 양수로 찍었어요. 부호가 같은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연결을 쫙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일 수도 있지만 둘 다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둘 다 음수면은 그래프는 뭐 얘를 뭐 이렇게 찍는다면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절편이 가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둘 다 음수인지 양수인지는 모릅니다. 같이 부호가 같다는 것 때문에 선생님이 y절편을 이제 양수로 잡아서 x절편도 좀 양수 쪽으로 잡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런데 얘네가 요 두 점을 지난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는 알 수가 있어요. 얘가 만약에 y절편이 a라고 치면 x절편은 2배 크니까 2a죠.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이라고 했죠. x절편분의 y절편. 그러니까 2a분의 a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요 가를 통해서. 자, 기울기가 음수니까 우리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얘네가 요 두 점을 지나죠. 두 점을 알면 우리가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기울기는 찾았거든요. 그럼 이 두 점을 갖고 만든 기울기가 똑같이 얼마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돼요. 그래서 얘 갖고 기울기 한번 구해볼게요. x의 증가량은 3p 마이너스 2고요. y 증가량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p예요. 그 값이 얼마 나와야 돼요? 네,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야죠. 요거를 다시 정리하면 3p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p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로 이렇게 마이너스를 분모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면 되죠. 4 플러스 2p는 3p 플러스 2 해가지고 네, p는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좌표가 바로 여기가 마이너스 2,2 얘는 6,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b를 구하기 위해서 이 중에 간단한 거 대입을 할게요. 뭘 대입하냐면 마이너스 2,2를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는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1이죠. 이렇게 b가 1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1차 함수는요. 여기가 1이 결국에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에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3번 문제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은요. 이제 우리가 기울기를 구할 때 두 개의 좌표가 이렇게 있어도 구할 수가 있고 또 x와 x절편, y절편의 비율을 알아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물론 이제 두 점이 주어졌을 때도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거는 이미 알고 계시죠?
이제 두 가지를 다 기억해서 기울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미지수인 P도 구하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도 구해봤습니다. 65번부터는 이제 1차 함수의 활용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물이 들어있는 원기둥에 그 물통이 있는데요. 이미 물이 들어있나 봐요. 네, 10분 후에는 30cm가 되고 20분 후에는 18cm가 됐죠.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풀었던 거는 항상 물통에 얼마만큼 들어 있었는데 매 초에 몇 리터씩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그쵸?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30리터가 들어 있었는데 1초에 10리터씩 들어갔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10x 플러스 30 하고 이게 쉽게 구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항상 초기 값이고 요게 이거 초당 뭐 얼마씩 들어가는지에 대한 비율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몇 분에 얼만큼 들어가는지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구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게 뭐 처음에 30리터가 들어있었는데 1초에 10리터씩 들어갔다. 이런 문제는 기울기하고 y 절편을 알려주면서 1차 함수를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초기 값은 y절편에 해당이 되고 기울기는 요 비율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시간에 대한 이제 물이 들어가는 양, 비율이요. 자, 이거는 10분 후에는 30cm, 20분 후에는 18cm 이렇게 주어진 거는요. 좌표를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0분 후에는 30cm가 되고 25분 후에는 18cm가 됐죠. 물을 빼기 시작하다 보니까 높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10분에는 30cm 여기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25분 후에는 18cm 뭐 요쯤 된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이 두 점을 이어서 이렇게 직선을 만들어 볼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두 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먼저 기울기를 한번 구해 볼까요? 자,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려가지고 여기 15만큼 증가하는 동안에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10이 감소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기울기는 15분의 마이너스 12가 돼요. 그래서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겠죠? 1차 함수식은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되고요. y절편은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b는요. 그래서 b를 구하기 위해서 좌표를 대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요 10,30을 대입을 할지 아니면은 25,18을 대입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10,30을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10,30을 한번 대입해보죠. 그러면은 y가 30은 마이너스 5분의 4 곱하기 20 플러스 b 이렇게 돼요. 약분하면 이어서 마이너스 8이죠 여기가. 그래서 b는 38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함수는 바로 마이너스 5분의 4x 플러스 38 이렇게 돼요. 그럼 이 38은 y 절편이니까 요 위치가 38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근데 문제에서 처음에 들어있던 물의 높이라고 그랬으니까 바로 0초일 때 물의 높이예요. 38이죠. 그쵸? 그래서 답은 38cm가 되겠습니다. 66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식탁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의자가 두 개씩 규칙적으로 이렇게 늘어나죠. 항상 똑같이 두 개씩 늘어나요.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제 그래프를 이거에 따른 그래프를 그리면 항상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1차 함수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직선을 그려볼게요. 그럼 첫 번째는 몇 개냐면은 탁자가 하나일 때는 의자가 4개였죠. 그죠? 그 다음에 탁자가 2개일 때는 의자가 6개였습니다. 이렇게. 사실 2개만 해도 되는데요. 탁자가 3개일 때는 의자가 8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직선이죠. 요 3점이 주어져 있는데 2점만 이용해도 되죠, 이제. 그래서 20
탁자가 20개일 때 몇 개의 의자가 필요한지 구하면 돼요. 식탁의 개수가 바로 이제 x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자의 개수가 이제 y가 되는 거죠. 그렇죠? 탁자가 하나일 때 의자는 4개고 탁자가 2개일 때 의자가 6개가 필요하네요. 그럼 기울기부터 먼저 구해볼까요? 기울기는 여기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려보면 알죠? 여기가 1 증가할 때 여기가 2 증가했네요. 기울기는 2가 됩니다. 그래서 y는 2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데 b를 구하기 위해서 뭐 이거 대입을 해보죠. 1,4를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4는 2 플러스 b 이렇게 되니까 b가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함수는 바로 2x 플러스 2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식탁이 20일 때죠? 그러니까 x가 20일 때 의자수 y를 구하는 거예요. 42죠. 그죠? 42개의 의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16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비행기가요, 화물, 승객, 연료 이렇게 합쳐서 1000kg이 되도록 비행을 하려고 한대요. 근데 지금 보면 연료 무게에 따라서 비행하는 시간이 나와 있죠. 당연히 연료가 많으면 비행을 많이 하겠죠. 그쵸? 근데 지금 화물 무게가 194고요. 승객 무게가 346이에요. 연료 무게를 우리가 이제 X라고 하는 거죠. 그때 최대 비행 시간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연료에 따라 이제 비행 시간이 결정이 되니까 220kg이면 2시간을 비행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직선이 바로 이 연료에 따른 비행 시간의 관계식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수를 만들 수가 있겠죠.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잡으면 되는데 여기가 얼마인가요? 160이죠. 그리고 여기는 2. 그러니까 160분의 2가 기울기가 돼요. 그래서 약분을 하면 80분의 1 x 그 다음에 y절편 b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럼 b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60,0 이거 넣어볼까요? 제일 간단해 보이니까 여기 좌표가 60,0이 나와 있죠. 아니면 220,2를 대입해야 돼요. 이게 낫겠죠? 그래서 0은 80분의 60 플러스 b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약분을 하면 결국에 b가 얼마 나와요? 이게 4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차 함수는 80분의 1x 마이너스 4분의 3 하고 이렇게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승객이 364고 화물이 194니까 합치면 얼마가 되겠어요? 540이죠. 그럼 연료를 얼마나 더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460을 넣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합쳐서 1000kg이 되도록 하고 비행을 하니까요. 그럼 연료가 460일 때 몇 시간인지 구하려면 이 식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y 구해볼게요. 그래서 80분의 1에다가 x 대신에 460을 이렇게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분해보죠. 그럼 2로 약분하면 23과 4죠. 4분의 23에서 마이너스 4분의 3 하면은 4분의 20이니까 5가 나오죠. 그러니까 5시간을 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16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a분의 bx 플러스 b분의 c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을 때 y는 acx-ab의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구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그래프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기울기하고 y절편 그리고 x절편 이런 걸 알면은 쉽게 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그래프의 개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고서는 기울기 y절편의 그 부호를 알 수가 있죠. 그럼 첫 번째 기울기부터 볼까요? 기울기를 보면은 이게 오른쪽 위로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a분의 b가 이게 기울기죠. 요게 0보다 크다는 소리예요. 자, 그렇다는 거는 a와 b의 부호가 서로 같아야겠죠. 그래서 a, b가 서로 부호가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 y절편을 나타내는 b분의 c가 어디예요? 여기죠. y절편. y절편이 음수죠. 그쵸?
이 Y축에서 음의 방향 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음수예요. 그래서 B분의 C가 음수인데 그 말은 B하고 C가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자,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의 부호, B의 부호, C의 부호를 한번 판단해보죠. 만약에 A가 플러스라면 B도 부호가 똑같죠. 그래서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B하고 C는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음수라면 B는 A랑 부호가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C랑은 부호가 다르니까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이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죠? 그죠? AC죠. AC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AC가 부호가 어때요? AC는 그죠? 부호가 다 다르죠. 뭐 위에 첫 번째 같은 경우나 두 번째 같은 경우 모두 다 부호가 다릅니다. 그래서 0보다 작겠어요. 그러니까 즉 기울기가 음수라는 얘기예요. 기울기가 음수면은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진행하죠. 그 다음에 y절편은 AB가 아니고 마이너스 AB예요. 마이너스 AB. 근데 A하고 B가 부호가 같아서 0보다 큰데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어때요? 0보다 작죠. 그러면 y절편이 음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y절편을 먼저 찍고 시작을 해요. y절편은 음수니까 y축에서 음의 방향에 있는 아무 점이나 이렇게 찍으면 되죠. 그리고 기울기가 음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 위가 아니라 오른쪽 아래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편하게 그으면 됩니다. 그럼 이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이 어디예요? 그죠? 여기 1사분면을 지나지 않죠. 그죠? 그래서 1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9번 문제 풀어볼게요. 평행한 두 1차 함수가 있는데 얘하고 얘랑 서로 평행을 하는데요. 그때 x축과 만나는 점이 각각 p, q래요. 그리고 p하고 q의 길이가 1이랍니다. 자, 먼저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두 직선의 기울기가 똑같아야 돼요. 기울기를 나타내는 요 a가 요 앞에 거랑 똑같은 숫자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가 3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았네요. b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x축과 만나는 점이 p, q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보죠. 자, 먼저 이 첫 번째 있는 요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y절편이 1이니까 여기 y절편 이렇게 놨습니다. 1에다가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되죠. x축과 만나는 점을 뭐라 그래요? 그죠? x절편이라고 합니다. x절편. 이거 x절편 어떻게 구해야 돼요? 그죠? y가 0일 때 등식이 성립하는 요 x값을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는 3분의 1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거. 그러면은 x가 얼마 들어가면 돼요? 암산해봐요. 그죠?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 들어가면은 0이 돼요. 그래서 y절편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요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요. x절편, y절편을 이렇게 찍으면 이대로 연결하면 바로 우리가 그리려고 하던 y는 3분의 1x 플러스 1이 그려집니다. 근데 이 q점은 또 어떻게 찾아야 되죠? 여기가 아까 3분의 1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요 PQ의 길이가 1이라고 했어요. 그럼 Q는 그림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P니까 Q를 여기다 잡으면은 요 길이가 1이 되겠죠. 아니면 여기다 잡아도 되죠. 여기 마이너스 4 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잡아도 여기가 역시 1이에요. 그죠? 요걸 잡을 것인지 요걸 잡을 것인지 구해야 되는데 상수 AB에 대하여 가장 큰 걸 구하래요. 그러면 요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기울기는 이제 앞에 있는 식하고 평행하니까 만약에 요 점을 지난다고 하면은 평행해서 한번 그어볼게요. 평행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만약 요 점을 지나게 되면은 요걸 x절편으로 하는 거라면 그래프가 요렇게 지나겠죠. 그죠? 그러면 이 1번을 지날 때랑 2번을 지날 때는 요 기울기는 똑같아요. 그죠? 다 평행하게 그렸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요? y절편이 바뀌었죠. 1번의 경우는 y절편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의 경우는 여기에 y절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라임이라고 선생님이 붙였으니까 여기다가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쓸게요.
그럼 B'하고 B하고 어느 게 더 숫자가 커요? B'이 훨씬 크죠, 그쵸? 얘가 더 크죠. A는 어차피 3분의 1로 고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1번을 찾아야 돼, 1번. 그러면 1번에서 마이너스 4를 x 절편으로 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y는 a 대신에 이제 3분의 1x 이렇게 넣고 우리가 구하려는 건 그죠? B'이죠. 요 직선. 요 직선에 대한 y 절편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얘가 x절편이 마이너스 4,0이니까 그것을 집어넣었을 때 등식이 성립하는 B'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0은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그럼 B'이 얼마면 되겠어요? 네, 3분의 4면 되겠죠? A는 일단 고정으로 3분의 1이 정해져 있고요. B는 뭘 선택하면 좋다? 그죠? 3분의 4를 선택하는 게 커요. 이 아래 것도 계산해서 구해서 뭐 B하고 B' 따로 구할 게 아니고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림만 봐도 여기를 이 마이너스 4를 x절편으로 하고 3분의 1x 플러스 1하고 평행하는 직선을 그었을 때의 y절편의 크기하고 여기 마이너스 2,0이죠. 이것을 절편으로 하고 평행한 이 직선을 걷을 때의 y절편을 그냥 눈으로 봐도 비교해도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절편을 마이너스 4,0으로 하는 그때의 직선의 y절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눈으로만 봐도 어느 b가 더 큰지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거를 선택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얼마예요? 얘하고 얘하고 더하니까 네, 3분의 5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7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세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직선을 이렇게 그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숫자가 아무거나 이게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위에 이게 세 점을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찍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얘가 제일 앞에 있고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얘고 세 번째가 얘로 돼 있을 건데 순서를 막 쓴다고 해서 문제 푸는 데에 뭐 지장이 있진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좀 정확하게 하려는 노력은 좀 필요하죠. 선생님이 9를 좀 먼저 앞으로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14,2K 이런 순으로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직선이 지금 선생님 오른쪽 위로 향하게 그렸지만 그건 모릅니다. 그냥 선생님은 지나는 1차 함수 그래프인 직선을 그렸고 그 위에 세 점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세 점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찍어 놓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 1차 함수 그래프의 x 절편을 찾으려면 1차 함수를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1차 함수니까 ax 플러스 b잖아요. 그죠? 그때 a하고 b만 찾으면 되죠. 자, 그럼 a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울기죠, 기울기. 기울기를 찾으려면은 좌표 두 개가 필요한데 제대로 된 좌표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기울기를 구하는 그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여기다 이제 직각 삼각형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죠. 그죠? 그러면은 9-5분의 y의 증가량은 k-1,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엔 이런 식으로 또 삼각형을 만들어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또 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 미지수가 두 개 있으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쪽보다는 이렇게 크게 조금 더 크게 이런 식으로 그려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주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밑변과 높이에 대한 비율은 여기서 다 똑같습니다. 큰 걸로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14 빼기 5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구하는 거는 2K에서 1을 이렇게 빼면 되겠죠. 근데 요 작은 삼각형으로 해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4고요. 요 K-3이죠. 그 다음에 9분의 2K-2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된 식은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곱해가지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이렇게 곱하죠. 9K-27은 8K-8 이렇게 돼가지고 이항에서 동료항끼리 계산을 하면 K는 19하고 K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K를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넣어보죠. 식에다가. 그럼 여기다 넣으면은 이게 여기는 뭐가 돼요? 네, 38 이렇게 되죠. 또 여기다 넣으면은 18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세 점을 다 구했으니까 이 세 점 중에 두 점만 가지고서 구하면 되겠죠. 뭐 5,2하고 9,18을 가지고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함수 그래프요. 자, 그러면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되죠. 그럼 4분의 16이니까 기울기가 4네요. 그죠? y는 4x 플러스 b 이렇게 돼요. 그래서 y절편만 마저 구하면 돼요. 그럼 요거를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b 구하죠. 여기가 5고 여기가 2예요. 그래서 2는 20 플러스 b 해서 b가 마이너스 18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1차 함수는 바로 y는 4x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겠죠. 자, x절편을 구해야 돼요.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이기 때문에 0은 4x 마이너스 18 이렇게 놓고 풀어야 돼요. 그러면 4x가 얼마면 돼요? 그죠? 18이면 되죠. 그래서 x로 나누면은 4분의 18이니까 약분을 해서 2분의 9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절편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2분의 9가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x절편을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2분의 9인데 x축과 만나는 좌표를 구하라고 그러면 2분의 9라고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뭘 구하라는지 잘 봐야 돼요.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적합한 답을 적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117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71번 문제는 이제 좀 제법 복잡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하면은 매우 쉽게 그리고 시각적으로 보이니까 이해가 아주 편합니다. 꼭지점 A에서 출발을 해서 요 B 방향으로 요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뒤까지 가나 봅니다. P가. 그때마다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다 보면 삼각형이 생기는데, 그죠? 생기는데 그때 그 삼각형 넓이를 y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여기를 보면은 문제가 삼각형이 첫 번째는 P가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움직이면 삼각형 크기가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데 왔다면 삼각형 넓이가 어때요? 이 점에 왔다고 하면은 이 점에 있다고 하면 이 삼각형은 넓이가 다 똑같은 겁니다. 1번, 2번, 3번 삼각형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P점이 B에서부터 C까지 움직이는 동안에는 일정한 삼각형의 넓이를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만약에 이제 요 점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내려갈수록 점점 이렇게 내려가죠. 내려가게 되면 삼각형 넓이가 어떻게 돼요? 네, 일정한 비율로 삼각형의 높이가 점점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줄어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움직이는 동안에, 그러니까 P가 A에서 B까지 움직이는 동안에는 넓이가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고요. B에서 C에 있는 동안에는 같은 넓이를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C에서 D로 가는 동안에는 넓이가 차차 줄어듭니다. 2초에 3cm씩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1초로 따져보면 얼마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2분의 3cm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0에서부터 12까지일 때 y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선생님은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0초일 때는 높이가 0이다 보니까 삼각형의 넓이가 0이에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시간을 우리가 x라고 하고 그리고 그 삼각형의 넓이를 y라고 했을 때 A에서 B까지 P가 가는 동안 삼각형 넓이가 일정하게 높아져요. 왜냐하면 일정한 비율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1초당 1.5cm씩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언제까지? 여기까지, 요 B까지 오는 동안에는 넓이가 커져요. 그래서 얼마만큼 커지냐면, 자,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예요? 이건 구할 수 있죠. 여기가 18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18 해서 얘가 6이어서 그쵸? 108이죠. 108. 108이 됩니다. 108. 그러니까는 12초가 되는 순간은 108이에요. 넓이가.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점점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다가 12가 되는 순간 108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B에서부터 C까지는 이제 몇 초 걸릴까요? 이게 12cm니까 12cm가 1.5씩 몇 초 동안 가면은 12cm가 되겠어요. 8초예요, 8초. 8초 금방 알 수 있는 게 여기 보면은 이미 나눠놨어요. 0에서부터 12, 20에서부터 32. 8초 동안에는 일정한 이제 넓이를 계속 이렇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초니까는 20초까지죠. 그쵸? 12초에서 20초까지는 항상 108의 넓이를 그대로 갖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서 넓이가 줄죠. 삼각형이 점점 높이가 줄어드니까요. 그쵸?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데 또 몇 초가 걸릴까요? 일정한 비율이다 보니까 여기도 역시 12초가 걸리겠죠? 그래서 20에서 바로 32초가 되는 순간까지 계속 넓이가 줄면서 이렇게 변화하겠죠. 그래서 32초가 되는 순간 넓이가 0이 돼요. 여기까지 오면 높이가 0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번을 보죠. 1번을 보면은 0에서부터 12초까지는 그때의 관계식을 쓰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1차 함수 직선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구하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구해요? 아니 여기 두 점이 있는데 기울기도 구할 수 있고 그죠? y절편도 나와 있고 한데 구하기 아주 쉽잖아요. 그래서 자, 기울기부터 구하면은 x의 증가량분의 y는 108 그죠? 12초 동안 108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산하면 9죠. 9. 그래서 기울기가 9예요. 그리고 y절편은 0이잖아요. 그래서 이 직선은 y는 9x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초에서 20초 사이에는 계속 넓이를 108로 유지를 하죠. 근데 보니까 y가 108을 만족한다. 이건 뭐예요? 넓이가 108이 계속 되는 그 범위를 구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맞아요. 12초에서부터 20초까지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쓸 때 12초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20초까지는 계속 삼각형의 넓이가 108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다시 삼각형이 점점 줄어들죠? 이렇게 줄어들어서 32초가 될 때 삼각형 넓이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20에서 32 사이에서의 그 y는 x의 식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기울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12잖아요. 그죠? 높이는 108이고 그러니까는 x가 이렇게 12만큼 증가할 때 y는 108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쵸? 12만큼 증가할 때 아래로 내려갔잖아. 108. 그럼 기울기는 얼마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9x 플러스 b 이런 꼴일 겁니다. 근데 b마저 구하기 위해서 좌표를 하나 사용할게요. 여기 보면 20, 108이 있죠. 여기는 32, 0이 있고요. 그쵸? 요거를 사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y에 108을 대입을 하고요. 요 x에다 20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80 이렇게 돼요. 그래서 b가 얼마가 되면 될까요? 그러면 b가 288이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9x 플러스 288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요 직선의 1차 함수의 그래프의 식이 바로 y는 마이너스 9x 플러스 288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32초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9x 플러스 288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y가 70이래요. 자, y가 70이면 하면 요 정도 될 텐데 여기에 72가 되는 순간이 네,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쪽에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점점 삼각형이 커지던 요 A에서 B로 움직이는 요 구간의 한 지점에 있고요. 또 C에서 D로 이렇게 가는 지점에 또 한 점이 있겠죠. 그래서 요 삼각형이 줄이 이렇게 구해보면 넓이가 똑같습니다. 그림으로 봤을 때는 요 같은 높이에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72가 될 때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72가 될 때에 요 점 찾으면 되고 72가 될 때에 요 점을 찾아주면 돼요. 그때 시간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럼 먼저 요 앞에 있는 거 요걸 A라고 그러고 요 뒤에 있는 거를 우리 B라고 할게요. 그러면 A를 구하면은요.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죠? 여기가 Y는 9X 그래프였는데 그게 72가 될 때 초를 구해야 되죠. 몇 초예요? 네, 8초죠. 8초. 8초 때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엔 또 얘가 72가 될 때를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9x 플러스 288이 72가 되는 순간을 구해야 됩니다. 구해볼게요. 그러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9x는 마이너스 21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x는 24. 네, 24예요. 네, 요 b가 24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 값은 24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8초 때 그리고 두 번째는 24초 때 넓이가 7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7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B 두 운송회사의 운송요금 규정이 아래와 같을 때 운송요금은 기본요금 더하기 추가요금이라고 해요. 자, 1번을 보면 운송거리가 Xkm일 때 운송요금을 Y라고 하면 두 회사에서 각각 Y를 X의 식으로 나타내시오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물건을 20km 운송한다고 할 때 두 회사의 운송요금의 차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이렇게 말로 하면 매우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회사는 기본요금이 5만원이에요. 그리고 1km를 가게 되면은 여기가 51,000원이 되겠죠. 그렇죠? 51,000원 이렇게 처음에는 기본요금 5만원이었다가 1km를 가게 되면은 이렇게 51,000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회사는 4만원이에요. 근데 1km를 가면은 41,250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41,250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직선을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쭉 해봅니다. 그럼 A는 처음에 5만원이었다가 1km 갈 때마다 계속 1,000원씩 이렇게 늘어나니까 점점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 다음 B 회사는 어떠죠? 4만원에서 시작을 해갖고 점점 이렇게 늘어나겠죠? 직선으로.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따라잡았을까요? 그죠? 이게 시간당 추가 요금이 좀 더 비싸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렇게 서로 똑같아졌다가 결국에는 어느 순간부터는 B 회사가 요금이 더 비싸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기울기가 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변화를 나타내는 이 추가 요금에 대한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요것을 이제 함수로 표현하는 건데 A 회사는 기본 요금이 5만원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1kg당 1,000원씩이니까 Xkg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죠? 1000X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고 얘 같은 경우는 B 회사는 기본 요금 4만원에다가 Xkg 가게 되면은 1250X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0km를 운송한다면 그랬으니까 얘를 20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20을 넣어보면 얼마 나와요? 2만원이니까 총 7만원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0을 넣어보면은 그죠? 25,000원이죠? 25,000원이니까 맞아요. 65,000원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금차는 5,000원이에요. C단계 문제를 풀어봤습니다.